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 대학 입학 전형 상식을 맡은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 홍채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합격자 발표와 충원 합격 및 등록 방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전형 일정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직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0분 내의 시간이니 반드시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들만 따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대입 전형과 방법에 대해서 아는 학부모님, 학생들은 앞 영상은 보지 않고 이 영상을 참고하여 유의사항만 확인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수목적 대학의 모집 시기입니다. 특수목적 대학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과학기술원의 모집 시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 경찰대학교의 경우 5월에 원서 접수, 7월에 1차 시험, 9월에 신체검사, 12월에 면접, 1월에 합격자 발표를 하였고, 사관학교의 경우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모두 일정이 다르지만 육군사관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월에 원서 접수, 7월에 1차 시험,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신체검사 및 면접, 11월에 합격자 발표를 하였습니다. 작년 기준 경찰대학교와 사관학교의 1차 시험일은 동일하여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사 가점을 받고 싶은 학생의 경우에는 원서 접수 전에 한국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사전에 응시를 해둬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모집 요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얼마 전에 사관학교별로 모집 요강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원입니다. 보통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를 말하며 이 역시 6회 제한에 들어가지 않아 모집 시기가 다릅니다. 작년 기준 카이스트는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진행했고 10월에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원의 경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우수성 입증 자료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으니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시기가 9월 모의 수능과 수시 원서 접수와 맞물려 있어 정신없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반 대학의 군사학과, 사관학교, 경찰대의 경우 1차 시험 이후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사전에 모집 요강에 미적격 조건을 공지하니 반드시 원서 접수 전 병원을 방문해 꼼꼼하게 사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전에 사관학교에 1차 합격했지만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학생 역시 큰 상실감을 얻기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서 특수목적 대학 지원을 위한 회원가입과 일반 대학 지원을 위한 회원가입이 다릅니다. 특수목적 대학 지원을 위해서는 일반 회원가입, 일반 대학 지원을 위해서는 공통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특수목적대학, 전문대학교, 산업대학교의 경우 수시 6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시 지원 시에는 가, 나, 다 군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횟수 제한에 상관없이 많은 대학에 지원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재외국민 등 특별 전형의 경우 대부분 모집 시기가 다릅니다. 작년 제주대학교 기준 재외국민 전형은 7월 초에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8월 면접, 9월에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역시 수시 정시 모집과 달리 재외국민 전형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교과 전형일 수도 있고 종합 전형일 수도 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 지원 희망 시 사전에 교내 심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요즘은 대학별로 학교장 추천 제한 인원을 넉넉하게 선정하여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보통 추천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 인원에 상관없이 반드시 교내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발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간혹 학교에서 모르겠지 하고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서 접수 종료 후 교내 학교장 추천 전형 업무 담당자가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 들어가 일일이 대조하고 추천 심의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일곱 번째, 특별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사전에 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사전에 출력할 수 있는지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전형 중 이혼 가정의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시 복잡한 상황이 발생되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상황을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서 접수 결재를 하고 취소 혹은 학과 전형 변경이 안 됩니다. 원칙은 수정이 안 됨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단순 개인정보 변경의 경우 대학 모집 요강에 변경 절차가 있으니 확인하여 진행하거나 입학처에 문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아홉 번째, 원서 접수 시 최근에 촬영한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새로 촬영하기보다는 졸업앨범 혹은 수능 사진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진 크기 조절은 사이트 내에서 자동으로 조절 가능하니 파일만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열 번째, 수시 접수의 경우 5일의 접수 기간 중 3일 이상만 운영하면 되므로 대학별로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5일간 원서 접수를 하지만 작년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우 월, 화, 수 3일간만 접수를 진행했고 연세대학교의 경우 화, 수, 목 3일간만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대학별로 시작일, 마감일이 다르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11번째, 충원 합격 시 반드시 기존에 합격 등록한 대학이 있다면 취소한 후에 충원 합격한 대학을 등록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이중 등록 금지를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대학별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같은 전형 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전형을 달리할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제주대학교를 예로 들자면 교과 전형에서 일반 교과와 지역 인재 전형을 중복 지원 가능했고 종합 전형 역시 교과 전형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원 가능했습니다. 단 종합 전형 내 서류형, 면접형, 지역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 가능했습니다. 또한 특별 전형과 실기 실적 전형 역시 위 전형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원 가능했습니다. 한 학생이 제주대학교에 최대 5회까지 지원 가능했습니다. 13번째, 정시 원서 접수 시 동일군의 대학은 동시에 지원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동일한 가군에 배정되어 있어 두 학과를 동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14번째, 정시원서 접수 시
같은 대학이지만 군별로 모집 학과 및 선발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 의예과는 가군에, 공학 계열은 나군에, 배터리학과는 다군에 나눠 배정되어 있고 가, 나, 군의 경우 탐구 과목을 두 과목 모두 반영하지만 다군의 경우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처럼 같은 대학이지만 군별로 평가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합격과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누누이 설명했듯이 수시 모집에 단 한 개의 대학이라도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정시 원서를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합격 대학에 미등록할 시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시 모집에 전문대학교에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도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유형입니다. 수시 6회 제한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 중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예를 들어 경찰대, 사관학교, 과학기술원 등은 수시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 포기 또한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이스트에 수시 합격한 학생은 제주대학교 정시 원서 접수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등록 포기 또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제주대학교 수시 합격한 학생이 카이스트에 정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또한 등록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전문대 혹은 산업대학교에 수시 합격한 학생이 정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경우에는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정시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 내용들은 교사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으로 잘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 많이 실수하고 유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여러분에게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